MZ 시네필입니다. 2006년 6월 5일에 개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인 참교육, 작년 폭삭 속았수다와 오징어 게임 시즌3 이후 제일 화제가 된 드라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공개 이전부터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우선 원작인 웹툰부터 여러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종차별 이슈로 인해 2023년 9월 16일에 장기 휴재에 들어가 2024년 1월 28일에 복귀하였으며 북미판은 아예 연재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죠. 참고로 문제가 된 에피소드는 아예 없는 취급하며 삭제해버렸죠. 이런 웹툰이기에 드라마화가 발표되자마자 전교조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처음 출연 제의를 받은 김남길은 이런 작품에 나올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개 전부터 바람 잘 날 없었지만 지금 참교육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흥행에 비례하여 참교육을 비판하는 의견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심보를 더럽혔다며 비난하고, 이름이 알려진 논객이나 평론가들 역시 이 드라마의 성공은 현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대중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런 의견들에 딱히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룬 영상은 너무 많이 나왔고 거기서 한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게 없기에 제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전 사이다 문법을 따르는 작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다 문법을 따르는 작품들은 어떤 일이든 굉장히 쉽게 해결됩니다. 즉 주인공에게 전혀 위기가 생기지 않아서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나마 개념이 있는 먼치킨 사이다 작품들은 여러가지 수로 긴장감을 부여하지만 참교육은 그게 부족합니다. 특히 드라마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웹툰보다 더욱더 쉽게만 가죠. 심지어 메인 빌런인 조규철과의 대결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원작과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에 대해 말하려면 웹툰의 세계관 설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드라마의 성공 이후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교육에 몸담은 이들은 그건 불가능하며, 그랬다간 공교육은 완벽히 무너질 것이며 교권국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웹툰은 그게 가능한 세계관입니다. 교권국이 참교육하는 사례들 대부분이 실제 일어난 일들이 모티브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 같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뿐입니다. 참교육은 블루스트링이란 세계관에 속해 있습니다. 블루스트링은 Y랩이란 웹툰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세계관 중 하나로서 이 스튜디오의 세계관들은 각각 타깃으로 삼은 성별과 나이대가 다릅니다. 이 중 블루스트링은 10대에서 20대 남성들을 타깃으로 하였죠. 그래서 참교육을 제외하면 거의 다 10대 남학생이 주인공이며, 이 점으로 인해 Y랩이 만든 세계관들 중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 증거로 작년에 드라마로 나온 스터디그룹과 선의의 경쟁도 이 세계관 소속 웹툰들이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시리즈가 따로 나오지만 같은 세계관인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세계관 연계가 확실하며 서로 만나는 일이 빈번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달리 블루스트링의 실사와는 그럴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 예상이지만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각자 현실의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이야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 블루스트링이 어떤 곳이냐? 알기 쉽게 말하자면 현실과 마블의 중간입니다. 슈퍼솔저 혈청이나 마법, 외계인, 세계 정복을 노리는 비밀 조직은 없지만 초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여기선 맨손으로 벽을 깨거나 17대 1로 이기는 정도는 되어야 한 주먹하는 걸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권력 앞에서는 길을 못 펴는 대부분의 한국 조폭들과 달리 여기서는 정부도 제대로 건드리기 힘든 남미의 마약 카르텔 수준이며, 어떤 조직은 아예 국가와 어느 정도 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직급이 올라갈수록 전투력도 강한 소년 만화스러운 세계관이죠. 이는 미성년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인 빌런인 조규철이죠. 드라마에서 규철은 최가윤을 가위로 찔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 잠시나마 살아 있었습니다. 반면 웹툰에서는 주먹 한 방에 즉사했죠. 격투기 좀 한 사람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급소도 아니고 배 한 대에 사람을 즉사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의 경지입니다. 핵주먹으로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도 전처에게 바디블로를 날렸지만 죽지도 않고 영구적인 장애도 입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조규철의 전투력은 드라마와 비교가 불가하죠. 이런 애가 만든 조직인 GY는 성인 조폭연합을 모조리 쓰러뜨리고 그 조직을 흡수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GY의 부두목인 지은결은 재계 서열 16위인 태석그룹의 후계자이며
계량만으로 교권국 전원을 몰살시킬 뻔했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죠. 나무위키에서는 지훈결의 계략이 멍청하다고 적었는데 작중에서도 폭탄을 쓰면 수사망에 걸리니 휴대폰 배터리 폭발을 이용한 사고사로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개연성을 위해서라면 이때 최소한 1명 정도는 죽었어야 하지만 사이다물답게 굉장히 자기적인 방식으로 전원 생존하였죠. 웹툰은 이런 GY와의 싸움과 실제 사건의 모티브가 된 일들을 참교육하는 두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전 실제 사건을 되지도 않게 참교육하는 이야기보다 GY와 싸우는 에피소드들이 더 재밌습니다. 전자는 나와진이나 교권국에게 쪽도 못 쓰고 처절히 발리기만 하는 반면 후자는 그나마 싸움이라는 게 성립되니까요. 그리고 웹툰에선 GY를 막을 수 있는 게 오직 교권국으로만 묘사됩니다. 이는 현실 세계와 슈퍼히어로물 장르 속 자경단에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현실에서 자경단은 모두 사적제재라며 극소수를 제외하면 모두 법에 걸려 체포되지만 마블이나 DC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히어로들이 아니면 이 세상은 유지되지 못하니까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히어로들이 없었다면 온 우주는 타노스에게 절반이 사라진 채로 살았을 겁니다. 그나마 리얼리티를 부여한 영화에서도 이 정도인데 만화는 더합니다. 마블이나 DC 만화에서는 타노스 같은 외계의 침공이나 지구 멸망 위기는 너무 흔하게 일어나서 일반 시민들에게 타노스 사태 정도는 웃으며 넘어갈 정도입니다. 타노스 같은 외계인뿐 아니라 판타지에 나오는 존재들도 수두룩하며 인간 빌런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쪽도 못 쓰죠. 그 예시 중 하나로 그린 고블린의 경우 만화에서는 그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국가에서도 거의 손을 놓았을 정도이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하며 기대를 모으는 닥터 둠은 아예 한 나라의 국왕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자경단의 폐해나 악용 가능성을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분명 부작용도 있지만 이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구가 망하지 않고 문명이 유지되는 거니까요. 경찰 이야기하실 분들 있을 테니 말하자면 여기서 경찰은 빌런의 전투력 측정기도 못되는 쭉정이들이거나 뇌물을 받으며 간신히 연명하는 없는 게 나은 존재들입니다. 블루스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교육을 제외한 스터디 그룹이나 죽지 않으려면 소년교도소 같은 다른 작품들에서 경찰이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서 방해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보다 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교권국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GY건을 제외하더라도 그나마 밥값을 하는 국가 조직이며 블루스트링에서는 이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이곳에선 기본적으로 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이 대사처럼 블루스트링은 죽지 않으려면 죽여가 당연시되는 세상입니다. 반면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여기 일진들은 17대 1은 고사하고 2대 1만 되어도 꼬리를 말죠. 거기다 조폭들은 블루스트링처럼 대놓고 활개치지 못하죠. 그렇기에 드라마에서 조규철의 조직은 잘 나가는 GY와 달리 나와진이 조금만 머리를 쓰자 일망타진될 정도로 형편없는 빛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죠. 이런 현실과 완벽히 밀접한 세상에선 교권국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웹툰에서는 논란에 대처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준빈이란 변호사를 등장시켜서 교권국의 정당성에 대해 묻는 역할을 합니다. 이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독자들 사이에서 감히 교권국의 행보를 막는다며 온갖 욕을 다 먹었지만 지금은 교권국의 초법성이 많이 부각되면서 그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반면 드라마에선 교권국에 반대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준빈처럼 이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최강석을 깔아뭉개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자들로 나오죠. 그 웹툰에서마저도 이준빈 같은 캐릭터가 나오는 걸 보면 드라마는 교육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누구는 시즌2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사이다로 시청자들 뇌절하게 만드는 시리즈에 머리 아프게 하는 캐릭터를 넣을 리 없습니다. 혹시 나온다면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교권국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역할로만 나오겠죠. 이렇게 정치적인 걸 제외하더라도 원작보다 형편없는 참교육 드라마. 하지만 엄청나게 성공하였으며 감독도 시즌2를 만든다고 공언하였으니 후속 시즌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저는 이준빈처럼 교권국에 질문을 던지거나 GY처럼 교권국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빌런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은 무지성 사이다라는 걸 감안하면 시즌2도 고민 없이 그냥 쉽게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참교육과 똑같다고 비교되는 범죄도시 시리즈 역시 1편부터 폭력경찰 미화란 지적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이를 대놓고 무시하며 4편까지 그대로 갔으니까요. 어차피 작품성이 아니라 흥행만을 위해 만든 작품이니 변할 이유가 있나요? 시즌 1과 똑같이 만들면 흥행 성적 1위는 따놓은 당상인데
이러한 참교육 드라마.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여러가지 청춘물들이 생각났습니다. 참교육이 각광받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작품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블루스트림 작품들의 주인공들 역시 이들처럼 그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왓챠피디아에 올라온 이 댓글처럼 후세의 참교육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파시즘을 선택했다는 좋은 증거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책에선 이때를 도파민과 사이다만 추구하던 분노에 가득 찬 시대로 기록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